일단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김진성에 대한 검찰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나 배우가 없다고 나왔어요. 네. 네. 이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김진성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김진성이 범행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근데- 정치적인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종북으로 엮는 거는 누가 있어? 응? 그걸 누가 해요? 난 너무 궁금하네. 왜 종북이 여기서 왜 나와? 종북 세력이 확산돼서 목숨 걸어서 이걸 처단해야 된다. 검찰이 그렇게 엮었잖아요. 음. 검찰 시나리오잖아요. 경기도이니까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정북인가? 뭐야? 그게 뭐예요? 이분 오늘 편찮으시네. 아니면 대북 송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북인가? 그거는 걸지도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이걸 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실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예를 들어 내가 뭐 경기도에서 살다가 아니면 서울에서 살다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정책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이재명은 내가 지지하는 당의 반대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되면 우리 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치적인 의도의 테러가 맞잖아요. 거기다가,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찌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잖아.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얘기한 거는 경찰이 한 10일 전에 얘기했던 걸 뭐가 달라? 이거 조사한 거랑 안 한 거랑 뭐가 달라? 이거 아무 말이나 하면 그건 나도 하겠다, 이런 조사. 경찰보다 오히려 증거라든지 확실한 동기 관련된 추가로 조사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예 내용에 첨부를 시키질 않았어요. 즉 경찰 조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어떠한 형태로 더 긴 시간을 신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보다 내용이 더 부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기는 말, 이거 김진성이 썼다는 거, 이것도 공개 못 하겠대.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이 필요가 있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문자, 이런 거 다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거 밝혔어? 마지막 문자 누군지, 마지막 통화가 누군지, 핸드폰 3개, 그거 다 밝혔어요? 아무것도 안 밝혀졌어요. 하나 새롭게 밝혀진 건 있어요. 김진성이 그 8쪽짜리 입장문은 7부를 작성을 했대. 그래서 공범에게 2개를 맡겼다는 거지. 그럼 이제 5부는 다른 데 갔다는 거 아니야. 네. 공범에 2개 맡긴 거는 하나는 공표를 하고 하나는 가족한테 보내라고 했던 2부였잖아. 그럼 이 5부는 어디 갔냐는 거지. 이 5부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 신천지 본당이라든지 아니면 정광훈 목사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나 어떤 누구의 자기의 동업자들한테 5부를 추가로 보낸 게 아닐까? 그럼 이 5부를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5부를 추가로 작성한 이유 왜 이걸 남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로 보냈는지, 왜 거기로 보냈는지 해야죠, 수사를. 그럼 뭐 5부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뭐 이걸 안 붙여줄까봐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냔 말이지. 내가 7부를 작성을 했는데 2부만 공개적으로 나왔어. 하나는 검찰에 갔고 하나는 가족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가족한테 갔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경찰이 중간에서 빼돌린 것 같아. 나머지 5부는 어딨냐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뭐 하나 밝혀진 건 또 하나 더 있긴 해요. 뭐 범행 준비 과정인데 뭐 흉기로 목 노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등산용 흉기를 마련했고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시간 숫돌 등의 연마를 했다. 그리고 살인 연습까지 그 뭐 주변에서 뭐 나무를 뭘 해가지고 연습까지 했다. 그 목도리를 둘러놓고 음. 목을 찌르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리고요, 뭐, 오랜 시간 숫돌로 갈았다고 하는데, 그 갈려진 칼의 형태를 봐서는요, 그 숫돌로 갈아서 그만큼 갈아낼 수 있는 그 형태가 아니에요. 이건 전문 그라인더나 도구를 썼을 거고, 아마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맡겼겠죠. 내가 보기엔 흉기도 이 사람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흉기를 통해서 연습하지도 않았어. 실제로는. 응? 왜냐면 그 흉기를 오랫동안 예를 들어 칼로 갖고 몇 달 동안을 찌르고 쑤셔보고 연습을 했다 그러면 그 칼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 나무 통나무에 대고 몇 달을 연습하고 찔러본 거 안에 칼날이 그렇게 별인 듯이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연습은 다른 칼로 했는지 모르지만 범행에 사용된 칼은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를 노리기 위해서 딱 한 번 쓰여진 칼이에요. 나무를 그 정도로 찔러봐봐. 칼날이 안 묻어질 수가 있어? 끝이 안 달 수가 있어? 근데 구체적인 흉기 사진도 공개를 안 하잖아. 그럼 연습을 한 칼이 따로 있고 그 범행에 사용한 칼이 따로 있어. 얼마나 조직적인 범죄야, 그러면. 그 칼을 제공한 사람, 어떤 방식으로 칼이 만들어졌고, 너 이 칼로 어디서 어떤 연습을 했니? 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안 맞아요. 말하는 모든 게 다 의심해봐야 될 사안인 거야. 하나도 안 맞지. 그리고 부산에 갔던 것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집에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가덕도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못 해. 왜?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민주당에 가입한 것도 뭐 이재명 대표 동선을 알기 위해서라는데 그냥 홈페이지 가면은 그거 알 수 있어. 대표 일정 나온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민주당에. 내가 보기엔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동선 파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름도 안 밝혔지. 검찰 조사에서 얼굴도 안 밝혔지. 김진성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밝혔지. 뭘 밝힌 거야? 경찰이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관련자 인터뷰 하나가 나오질 않아요. 가족들은 고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영등포 구청 바로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했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러니까 배현진을 때렸던 그 중학생 관련해서 부모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학생들 얘기까지 발빠르게 다 나오는데. 도배가 되는데. 아니, 이 구청에서 근무를 20년이 넘게 했으면 그때 일했던 동료들, 상사들,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인터뷰 하나도 안 나오냐고. 심지어 통신 내력, 거래 계좌 내력을 다 확인을 했대. 근데 뭘 알았는지. 근데 뭘 알아내고 어떤 명단을 확인하고 누구를 조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관련이 없다. 공범이 없다. 배우가 없는 걸로 그냥 발파하지 말고 사실을 얘기를 하라고 뭐가 있었는지. 6개월 동안 따라다닌 경비를 어디서 조성해서 썼는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차비는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런 것도 발표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연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혼자 살았다는 거야. 뭐 2022년에 이혼했다고. 응. 네. 그것도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럼 이혼했으면 이혼한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혼자서 어딘가 가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집도 압수수색을 했을 거 아니야. 사무실은 형사들이 들어가서 신문지 가려놓고 압수수색 한다고 해갖고 흉기도 찾아내고 다 나왔어. 집구석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압수수색 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뭘 발견했다가 없고. 사무실은 기자들이 따라가고 같이 찍었어. 집구석 따라가서 찍은 기자 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이혼도 2022년에 했다고 했잖아. 근데 범행은 2024년 초에 됐잖아. 근데 범행 준비는 4월부터 한 거예요. 2023년. 뭔가 이거 하려고 준비한 것 같아, 이것도. 그리고 2005년부터 혼자 살았대잖아. 2005년부터. 20년을 혼자 산 거야. 근데 20년 혼자 살던 사람이 범행 저지르기 1년 전에, 그러니까 범행 기획하기 1년 전에 갑작스럽게 이혼을 해? 내가 보기에는 2022년에 이혼을 한 이 당시부터 사실상 뭔가 이상하다. 뭔가
청부 내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왜 이 시기가 코로나가 한참 번성을 하면서 모 종교 재단의 압수수색을 한 해 만에 핵심 명부들을 찾네 만에 해갖고 이 걸리고 있을 시점하고 번거롭게도 맞아 떨어지잖아. 하여튼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 재판에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런 것들을 검사가 묻질 않을 거예요. 왜 그랬냐, 뭐 했냐라는 부분에서 묻질 않을 거야. 검사가 안 물으면요. 아니, 나는 인정한다. 내가 싫어서 찔렀다. 내가 범행을 했다. 그러고, 나 10년, 12년 받아버린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예를 들어 물어. 그럼 당신은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럼 검사가 본건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변호인의 저기는 범행에 대한 걸 정치적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습니다. 판사 의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단순 폭행범 내지는 단순 살인미수범으로밖에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 화해를 위해서 손천을 해달래. 아니, 정치범이 아니라면서 손천을 왜 해달라 그래? 그리고 이 조사에서 밝힌 거는 진짜 위험하긴 했다. 그러니까 살해당할 뻔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센터는 이게 테러가 아니라고 아직 모른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자, 이거는 이제 검찰이 한 거예요.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 사람을 찌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덮어버릴 수가 없어. 만일에 와이셔츠 안 나왔으면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와이셔츠하고 흉기만 없애버렸으면 사실이고 그 단순 폭행이나 뭐 이걸로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해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증거가 워낙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힘들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살인 미수로 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이 범인이 나중에 12년형이 막 이런 식으로 20년형 가까이 구형이 나온다고 치면 이거 원래 약속했던 거랑 틀린데? 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어. 얼마나 이제 인간적으로 대해줄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보다도 이 행위를 덮어버리고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총리실이 나서가지고, 가짜뉴스를 뿌려댄 거예요. 경상에, 열상에, 피 흘린 거 별로 없고, 크게, 노인,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없다, 과도였다라고 하는 등의 전혀 얼토당토한 가짜뉴스를 뿌려댔는데, 대테러 센터에서는 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갔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황당한 변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이재명 대표 1cm 경상 축소 왜곡 의혹 관련 문자는 대테러센터가 작성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전파된 상황보고 원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보고를 외부에 공식 발송한 적은 없고 대테러센터에서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2주 동안 내부 조사를 했는데 유출자를 특정하지를 못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유출한 적이 없고 경찰청에서 올라온 자료가 유출된 거다. 그러니까 대테러 센터가 그 내용을 낸 게 아니라 경찰이 그렇게 조사해서 올라온 내용이 유출된 거고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 쪽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쪽 아닌 쪽에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애초에 보도를 이렇게 보고서를 잘못 써갖고 올렸다는 얘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소방이 거부를 했거든. 소방이 거부를 하니까 또 모질이 같은 경찰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처벌받아야지, 그러면. 없지. 그럼 이 해당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을까요? 현지에 나가 있는 의경이? 물청소한 의경이? 아니, 사법경찰이? 아니면 자기는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경찰서장이? 상황이 일어나서 30분도 안 된 상황에서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경찰이 가짜 보고를 총리실에다가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국정원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건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된 것도 아마 국정원이 관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1cm 경상의 과도의 출혈 없고 이런 얘기를 만일 현장에 있는 경찰이 써서 올렸다 그러면 현장에서 작성한 그 사람이 전부 다 가짜뉴스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없어요. 누가 근데 써서 올렸는지. 국정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일부러 올라온 보고서와 축소시킨 상관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경찰한테서 했다는 말로.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걸 테러로 확실히 규정을 해두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도. 그 테러는 공소시효가 없고 테러가 아닌 그냥 뭐 살인미수 이런 공소시효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이걸로 해갖고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살인 미수 내지는 살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해갖고 범인 하나만 처벌한 상태에서 아예 법적으로 종결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총선 지나면 이거 다시 특검해야 됩니다. 100%. 총선 이후로 재판하겠지. 아니 총선 전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 재판을. 끝낸다고? 아예. 1심으로 해갖고 선고를 딱 때리고 그냥 개인적인 범행이다. 10년 때렸어. 10년 때렸는데 그 범인이 상소 안 하고 그냥 항소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 이대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총선 전에도 끝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서 경찰이 잘못된 보고서를 올렸느냐라는 부분이 1차적인 의문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된 보고서를 쓴 놈이 나와야 돼요. 누가 이 총대를 매느냐. 모르겠어. 현재 있는 사법경찰이 멜란지, 물청소 하던 놈이 멜란지, 아니면 정보과 형사가 따라다녔다고 하니 걔가 멜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찾아내야 돼. 이건 자기 목숨 걸고 써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만일 이걸 국정원이나 총리실에서 가공해서 이걸 언론사에 뿌렸다고 치면 첫 번째 유포자를 찾으면 돼요. 이걸 갖다가 SNS로 뿌렸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문자로 했대. 문자로 했대. 문자로 나가는 거 어떻게 문자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서면도 아니고 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럼 문자로 안 왔으면 문자로 받은 사람한테 발신인 주소나 수신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 찾아가면 금방 알지. 그냥 통화 기록 따라가면 금방 나와요. 이거를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 100% 따라가면 국정원 나오는 거고요. 국정원이 나오는 순간 국정원에서 그럼 정보를 조작했네 라고 나오면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테러인데 2주 동안이나 조사했는데 그 유출자를 모르면 우리나라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진짜. 댓글만 쓰던 새끼들이라서 댓글 특채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출세를 해갖고 지금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진짜 일하던 사람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다 잘리고 대부 근무했다고 다 잘리고 검찰 출신 아니라고 다 잘리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국정실 안에 있는 애들은 정말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 여기 아니면 그만두라고 해도 책상을 뺏어도 끝까지 안 그만두고 남아있을 놈들만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대한민국에서 테러를 담당한다고 하는 국정원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2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가 잘못 새 나갔는지를 확인도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보력 수준인 거예요. 이게 진짜 못해서 그런다고 봐야 되는 진짜 거예요. 못해서 그런 건 무능한 거고요. 만약에 뭐 알고 있는데 덮는 거라면 이건 뭐 자기들이 이 사건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이거 왜 덮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건을. 근데 이런 큰 사건을. 근데 반대로 따져놓고 보면 아직도 현진이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퇴원했어? 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거는 피습이라고 해갖고 매일 속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을 갖다가 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신문을 한다 어쩐다고 하는데 불구속 상태의 신문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은 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풀어놔야 돼.
그럼 이제 외부 접촉이 자유로워지잖아. 그러니까 병원에다 처박은 거예요. 정신병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럼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조사받는 게 무의미합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이상한 애를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인권에 위배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를 조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미성년자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며, 정신병력이 있다, 정신병 우울증 진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격리를 시켰으면 조사를 못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하라는 거야. 또 조사를 만드는 거야. 응?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필습에 네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반대로 정의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너는 배현진을 습격한 거다이? 네가 그렇게 말해도 어차피 너 깔끔하게 나중에 성년되면 전과 기록이나 이 범죄 기록 없어지니까 네가 이렇게만 말해준다고 하면 내가 너 대학 보내줄게. 이런 딜을 치고 있는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또 드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난립니다, 난리.